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산에는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쏙 전불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절벽이라도 보고 이 강이라도 보고 산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비가 엄청 왔죠. 여기 어도에 물 내려가는 거 보시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하천 건너가는 이런 절벽 쪽에는 지금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저는 절벽 보면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서 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미끄럽거든요. 저런 데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 그 절벽이 빙벽처럼 그런 느낌. 자, 황구가 이거 올라가 본 절벽도 있고 안 올라가 본 데도 있는데 그냥 겸사겸사 와봤습니다. 그냥.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가지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절벽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그쳤습니다. 자, 지금 다음 장소로 가고 있는데 비가 와서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기는 많이 왔죠. 황구도 거의 뭐 46년, 50년까지는 안 살아봤지만 태풍 이외에 비가 이만큼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시간당 뭐 30mm, 50mm, 100mm를 퍼붓는 비는 태풍 외에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넘어가는데 뭐 구름도 구름이지만은 이 향기가 틀립니다. 초봄에 야생화들이 피는 그런 꽃 향기들이 이 한여름에도 납니다. 여름에 피는 꽃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 풀 냄새 납니까?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새롭습니다. 산에는 못 가지만은 이렇게 산 주변을 오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나가면서 다음 동네 들려가지고 또 새로운 절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절벽 중턱에 보라색 꽃들이 한 번씩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보라색 꽃이 보이진 않는데 한번 저 상층부하고 중턱 저 위쪽에는 한번 올라가 볼 만한 그런 절벽입니다. 그래도 나오니까 뭐 산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굉장히 상쾌합니다. 이 풀 냄새하고 그 다음에 물론 꿉꿉한 이런 습기나 곰팡이 같은 냄새도 나지만은 이런 산의 냄새들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또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황구가 산에 안 간 지가 벌써 저번 주 토요일날 안 갔죠. 그러니까 벌써 한 4, 5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산행이 이렇게 길게 딜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상이변이죠. 장마가 보통 6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7월, 늦어도 7월 중순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원래는 장마가 뭐 6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합니다. 기상 변화 자체가.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이래 안 오는 것도 처음이죠. 그리고 또 장마전선이 이렇게 중간에 늘어져 있는 것도 처음이고, 또 장마전선이 원래 비를 뿌리면 세력이 좀 약화돼 가지고 좀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장마전선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를 엄청난 양의 폭우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세력이 좀 약해져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계속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계속 또 에너지 수증기 공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장마지만 꼭 태풍 같은 그만큼 태풍만큼의 위력이 있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태풍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뭐 30에서 50, 많게는 100mm의 비가 온다잖아요. 항구도 지금 뭐 50년은 살지 않았지만은 40 몇 년 살면서 장마가 이만큼 태풍급의 위력과 물의 수증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시간당 30mm 정도 오면 지금 뭐 바닥이 흥건할 그 차량의 와이퍼를 한 3단 정도 키워야 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간당 50mm 정도 오면 이제 낮은 곳은 이제 침수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시간당 100mm 와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인데 한 39억 톤, 한 40억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하는데, 이 소양강 댐 3개가 수문을 최고로 열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경기도 연천, 그리고 저쪽에 경기도 북부지방에 지금 뭐 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00mm 와버리니까 아무리 제방을 쌓아도 이 물의 힘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집을 지으실 때도, 전원주택을 짓든 펜션을 지을 때도 강 쪽에 물이 가는 길에 지으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기상이 급변하니까 이제 뭐 시간당 100mm씩 해가지고 한 400~500mm 와버리면 거의 그 물의 수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천 쪽이 뭐 깎여서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산 밑에 그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것이 이제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이제 뭐 양지바두고 배수 잘 되고 경사진 곳은 아니지만은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물이 가는 길에 너무 협곡에 강물이 휘몰아치는 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진짜 물의 수량이 한 방에 다 쓸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가 기상 위성 사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번 장마의 전선과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예견됐죠. 중국하고 일본이 벌써 한 달 동안에 장마 전선이 정체된 상태에서 비를 퍼부으니까 세계 최고의 담수량을 자랑하는 그 중국의 샨샤댐이 그 398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이 10배의 크기인데 일본 전체에 있는 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큰 댐인데 그곳의 수위가 만수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비가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폭우가 와버리니까 중국이 아무리 대륙이 넓고 해도 그 큰 댐이 물을 방류해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뭐 자연 환경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원인이라는 것은 물론 뭐 왜 기상 이런 이변이 온 것이 원인이냐면 뭐 북태평양에 뭐 고기압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시베리아 쪽에 그런 찬 공기가 남아있어 이런 것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19세기, 20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환경의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G20,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20개 나라, 그런 나라들이 19세기, 20세기 때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나 이런 오염의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산업혁명과 엄청난 양의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석탄 에너지를 떼고 엄청난 양의 발전소를 돌리고 차가 움직이고 기계가 움직이고 하는 말하면 그 많은 양의 그런 매연이나 그런 지구 온난화를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스들이 지구의 오존층을 덮어버리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엄청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이런 환경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19세기, 20세기에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에 지구의 그런 대기의 온난화의 그런 속도를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부터 이런 것을 줄이자, 지구의 온난화를 최대한 막아보고 다시 지구를 시원하게 옛날로 되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그런 부와 축적을 이뤘지만은 그 트럼프라는 그 오질없는 대통령이 하나 있으니까 걔가 지금 그 환경연합을 탈퇴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의 미국이 있었던 것은 걔들이 19세기, 20세기에 엄청난 산업혁명을 인해가지고 부와 이런 자원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한 부분에 일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개대가리 대통령 이런 애들은 대통령 정치가가 아니죠. 장사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저버릴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대통령 하나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코로나 대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보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자기는 환경연합 탈퇴한다잖아요. 이제까지 미국이 그만큼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지구의 이런 온난화를 그것들이 엄청나게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발뺌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죠. 중국이란 세계의 원투펀치 이 큰 나라들이 중국의 그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의 엄청난 그런 자원과 그런 경제가 발전하면서 환경 규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공장을 돌리고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고 매연을 발생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그 중국의 인구와 경제 발전만 해도 전 세계 그 인구의 반까지는 안 되지만 경제 발전 규모는 전 세계에 거의 3분의 1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그만큼 환경과 규제에 앞서가지고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떤 과학자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지구의 인구 60억, 지금 한 60억, 70억 정도 됐는데 60억 인구 중에서 그 자동차를 타고 세탁기를 돌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전기를 쓰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한 20억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명은 전기를 조금 쓰고 자전거를 좀 타고 자동차를 타지만은 별로 안 쓰는 나라들. 그리고 나머지 20억 명은 전기가 아예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의 그런 정말로 문명의 발전이 없는 그런 원주민들이나 이런 아프리카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지구에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환경오염 같은 걸 일으킨 게 전혀 없습니다. 발전소 시설도 없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지구 온난화에서 일조하지 않거든요. 가장 일조하는 것은 지금 선진국으로 조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들 한 20개국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한 20개국. 그러니까 한 40억 명, 한 30억 명에서 한 20억에서 30억의 인구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 규제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게, 스페인어로 수온열을 엘니뇨라 하고, 그리고 수온열을 라니냐라 하거든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 그러니까 이 태평양의 바다의 수온이 1도 올라가고 1도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원래처럼 태풍이 안 오면서 이만큼 기상 변화가 심한 것은 황구도 처음 봤습니다. 태풍이 원래 이제 첫 1호 태풍 왔잖아요. 원래는 거의 적도 부분에서 태풍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거의 장마전선이 태풍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를 퍼부으니까 이것이 집중되는 곳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진짜 집중돼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보면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이 불엄을 소용돌이 치면서 남방 적도에서 발생한 그 태풍이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에너지와 그런 물 수분의 공급을 그 지구의 중심축부터 시작해서 저 상층부가 극지방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풍이 없으니까 장마전선은 그렇게 북반구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버리고 안 오는 데는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검사할 때 보면, 자동차를 규제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자동차는 안전검사는 미국을 따르고 환경검사는 유럽을 따릅니다. 그래서
안전등 자동차를 새 차 신차해가지고 그 충돌 방지 테스트를 할 때 그 안전검사는 미국을 기준해서 별이 몇 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검사는 내연이나 이런 거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유로6를 기준해가지고 뭐 몇 등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규제가 먼저 앞장서야만이 이 환경에 규제가 있는 거지, 규제가 없이 그냥 발전만 해버리면 거의 뭐 지구는 진짜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먼저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 규제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런 것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지구가 망가진 것을 좀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발전을 하지만은 최대한 뭐 질소산화물이나 아니면 환경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지구가 망가진 것을 되돌려야만이 이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로 저희들이 기상 관측을 한 것이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1919년도 3.1운동 날 때 그때 기상 관측을 처음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부산의 온도가 지금 서울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 100년 전에는 부산에 있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서울이 그 100년 전에는 부산에 있는 온도하고 똑같은데 지금은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100년 전에 뭐 부산의 온도가 지금의 그 서울 온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그만큼 더워졌다는 거죠. 옛날에 북쪽지방이나 많이 선선했는데 지금 뭐 100년 지나면서 그만큼 뭐 부산의 연평균 기온과 온도가 지금 서울하고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규제라는 것은 그것이 먼저 규제가 있어야만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있는 거지. 규제가 없으면 기술의 발전이 안 따라가거든. 하지 않고 안 하겠죠, 기업들도. 저희들이 자동차를 보면 지금은 뭐 전기검사도 하고 면검사도 하잖아요. 환경검사도 하잖아요. 환경검사 하면서 이 경유차들도 노후 경유차들을 다 없애고 이제 새 차를 바꾸고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런 질소산화물이나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나라 세금을 주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차를 만들 때 이제는 요소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엔진 마력수를 그 배기량을 적게 하면서 마력수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배기가스를 그 DPF를 해서 그 필터에 한번 걸치고, 또 그래서 한번 걸치고 나온 그 배기가스를 그 암모니아로 가지고 그걸 씻겨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소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배기가스를 줄이는 거. 우리나라에 지쳐있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내연을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만이 지구를 옛날의 지구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지도자는 그 트럼프나 아니면 시진핑이나 이런 애들 보면 걔들은 뭐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주의나 자기 나라 우월주의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이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경제 발족이 큰 나라는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환경 규제에 앞장서야만이 최대한 이제 지구의 그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좀 줄이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연평균 강수량이 지금 1200에서 1400, 옛날에는 1000m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200에서 1400 정도 좀 불었는데 지금 보면 며칠 동안 보면 예천에도 보면 시간당 거의 100mm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올 비가 하루 만에 거의 한 반 정도 와버리니까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위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뭐 100년은 못 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50년, 100년을 잘 해야만이 그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 환경의 그런 무서움을 좀 덜 줄 수 있고 지구의 온난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황구가 오늘 뭐 이렇게 기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황구가 또 상무도 산에 가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못 가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내일은 산행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행지도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보고 좀 장마의 피해가 좀 덜하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산행지를 한번 결정해서 내일이나 모레는 시간 보고 그 산행을 뭐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황구도 뭐 죽지 않고 다 잘 사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마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폭우가 예상되고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그 계곡이나 이런 게 산간 지역에 그런 곳에 위험한 곳은 좀 안 가시는 게 좋겠죠.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항상 최선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도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